자, 우리 이제 두 번째 판 구조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판 구조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지각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일단은 판 구조 운동, 이러한 지각을 구성하는 판이 지구상에는 움직여요. 이것들이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 지각은요,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땅덩어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치 하나처럼 보이지만 얘들은 조금만 안으로 파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얘들이 10개 정도에 되는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각들이요, 지구 내부에 있는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 기후할 때 그 대류 현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가고, 이게 지구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 내부의 이러한 멘틀의 대류 현상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다양한 대지형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 구조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판의 영향이 중요해요. 판 구조의 운동의 결과, 판의 경계에서는 현재 신기조산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진, 화산활동, 습곡, 단층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판의 내부에서는 조산운동을 받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판의 경계는 현재 신기조산대가 형성이 되어 이런 지진, 화산, 습곡, 단층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판의 내부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러한 지질 활동, 이러한 지진이라든지 화산의 위험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고 지각 자체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현재 판 구조 운동의 세계 판의 구성을 보면 지금 세계가 이렇게 유라시아,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나스카, 태평양, 필리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카리브, 이런 여러 개의 판이 있고, 과학자들이 지금 했을 때 이거보다 더 많은 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일단은 그냥 판이 요렇게 있고, 얘들이 지금 화살표 방향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학습지에도 선생님 실어놨을 건데,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멘틀의 대류로 인해 현재 지각이 느린 속도지만 요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 아까 앞에 봤던 지도와 세 개의 지진 화산과 활동 분포를 겹쳐서 보면요, 묘하게 거의 지진 화산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난다. 판과 판의 경계에서 나타난다. 지금 지진 화산이 많이 나타나는 지형의 지점을 점으로 찍었거든요. 점으로 찍으니까 거의 판의 경계 모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진과 화산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순상지 지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활발하고 상대적으로 판의 내부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판의 경계에 대해서 조금 말해요. 우리가 판의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진 경계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찢어지는 곳도 있고, 단순히 판과 판의 경계가 활동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찢어지는 곳도 모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즉 찢어지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나타나고요.
모아지는 곳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지각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요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경계 유형 간혹 가다가 내신은 내가 내는 거니까 모의고사에 간혹 가다 좀 나오는 것 같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이라는 것은 여기는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각판이 형성이 되는 곳을 우리 발산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해양판의 분리입니다. 해양판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판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밀도가 높은 해양판, 밀도가 낮은 대륙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해양판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갈라진 두 판 사이로 마그마가 흘러나와서 해령을 형성하고 지각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다 밑에 보면 이렇게 해령이라고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렇게 마그마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판과 판이 어떻게는 계속 이쪽과 양쪽으로 점점 밀려나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것을 우리 해양판, 해령이라고 부르고요. 해령은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된다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대서양에 있는 중앙해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요거는 좀 자세한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륙판이 분리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판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대륙판도 분리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단층이 발생해서요. 일부 지각은 솟아올라 높은 산지가 되고 일부 지각은 내려앉아서 지구대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판도 쪼갈라지는 곳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거 딱 한 군데라고 하기 그렇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 마찬가지 여기 해령이 있어. 대서양 중앙 해령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렇게 해령이 있으면 이렇게 마그마가 좌우로 흘러나가지고 자꾸 판이 커지더라. 판이 지각이 확장이 되는 곳이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육지의 대륙판이 어떻게 된다. 좌우로 계속해서 넓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찢어지는 곳을, 넓어지는 곳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좁아지는 곳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것을 수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 그러니까 판과 판이 여기서는 서로 아까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져요. 그러니까 좌우로 멀어지는 곳인데 수렴형은 이제 판과 판이 모여가 충돌을 하는 곳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수렴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얘는요 조금 덤으로 얘기하자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요 화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화산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은 엄청 많은데 화산이 잘 안 나타나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수렴할 경우에는 밀도 차이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대륙판 밑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해저에는 해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진 플러스 화산이 발생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나라 일본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에 충돌하면서 요 앞에 퇴적층 뒤 밀려가면서 거대한 무슨 산맥을 만든다? 거대한 습곡 산맥을 만들더라. 대표적인 거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에는 밀도가 무거운 해양판이 여기가 해양지각이고요. 여기가 대륙지각인데요.
밀도가 무거운 해양 지각이 해양판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가벼운 대륙판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얘들이 빨려 내려가는 곳이 형성이 되겠죠. 얘들이 빨려 내려가는 곳. 지각이 빨려 내려가는 곳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지각이 빨려 내려간 이렇게 빨려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가 해양 지각, 여기가 대륙 지각. 그래서 여기 이런 깊은 골짜기가 생기는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구라고 부릅니다. 해구라고 부르고요. 얘도 무거운 해양판이 계속해서 미니까 지각 자체가 어떻게 하냐 빨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곳도 있다라는 거죠. 신기,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신기,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대표적인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 지역에서 무엇과 무엇, 지진과 화산이 모두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선생님 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끝인가?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주향 이동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어떻게 했냐면, 좌우로 찢어지거나, 좌우로 벌어지면 발산, 좌우로 모여가지고 충돌하면 수렴이었잖아. 근데 얘는 주향 이동 경계는 이제 방향이 달라요. 서로 미끄러져요.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지는데 판과 판이 서로 미끄러질 때 마찰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판과 판이 서로 미끄러질 때 마찰로 인해 지진이 발생을 하는 곳. 그러니까 얘는 이렇다는 거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판이 진행을 하니까 얘들이 서로 이제 살살 움직이면서 뭔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더더더 떨릴 거란 말이에요. 이때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얘가 어디냐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산 안드레아스 단층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 산 안드레아스의 배경이 되는 게 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큰 지진을 일으킬 경우에 나올 재앙을 조금 더 픽션을 가미해가지고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영화가 영화 산 안드레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세계의 대지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